주말 화제를 모으는 사건 사고 짚어봅니다.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존폐 갈림길에 선 홈플러스 소식입니다. 국내 대표 대형마트였던 홈플러스가 30년 만에 파산 기로에 선 건데요. 결국 파산이 현실화하는 건가요? 그게 좀 확정이 된 건 아닌데 네. 일단 서울회생법원이 3일에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을 한 겁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제 홈플러스가 이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당분간 운영자금 2천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법원이 판단을 한 겁니다. 네. 홈플러스가 2천억 원을 마련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회생 절차가 이제 폐지가 된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파산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3일 기준으로 14일 안에 홈플러스 측에서 즉시 항고를 하면서 2천억 원을 조달한다면 회생 절차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네. 과연 홈플러스가 2천억 원을 마련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홈플러스 사태의 후폭풍은 이제부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홈플러스 노조 입장 듣고 오겠습니다.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동자와 가족, 협력업체, 입점업주 등 수십만 명의 생계가 걸린 문제입니다. 노동자들은 거리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정부에도 묻겠습니다. 왜 아직도 가만히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더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네, 가장 걱정되는 건 단연 일자리인데요. 직원만 12,000명입니다. 이분들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너무나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홈플러스 직원이 한때 2만여 명이었었거든요. 네. 그동안 줄어들어서 지금 12,000여 명이 됐는데 네. 12,000여 명 중에서 3,000명 정도는 지금 홈플러스 폐점 사태와 더불어서 휴직 상태입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 파산으로 가게 된다면 12,000여 명이 다 어쩌면 실직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거기다가 홈플러스 협력업체가 4,600곳이 넘거든요. 예. 이 업체들이 지금 한 업체당 평균 7억 7천여만 원 정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홈플러스가 이제 넘어지게 되면 4천 곳이 넘는 이 협력업체들도 위험해질 수가 있는 것이고 네. 이게 자칫 대량 실업 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예.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패 삼겹살의 원조, 많은 분들이 아마 백종원 대표를 떠올리실 텐데요. 한 언론인 출신 유튜버가 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법적 분쟁을 낳았는데요. 유튜버의 주장부터 듣고 법적 판단은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짚어봅니다. 몇 년도에 처음 드셨어요? 우리가 고등학교 그러니까 84년도 84년도 그때는 대패상경 점심 게 속꼬리에 네. 플라스틱 속꼬리 한 개씩 있다고 지금. 84년에 드셨다고요? 네. 자, 재판부는 대패 삼겹살을 백 대표가 개발한 게 아니라는 건가요? 이 대패 삼겹살이 백종원 대표가 실수로 햄 써는 기계에 삼겹살을 넣었더니 대패 삼겹살이 나왔다라고 하면서 네. 그 더번코리아 공식 홈페이지에 1993년에 백종원 대표가 이것을 개발했다라고 설명이 나와 있었는데 네. 그런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80년대 후반부터 이미 부산 지역 같은 데서 이 대패 삼겹살이 유행을 했다라고 유튜버에서 주장이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더번커리 한 가맹점주가 이것을 소송을 했거든요. 근데 재판부에 이제 판결이 나온 것이 대패 삼겹살이 1980년대부터 부산에서 유행했던 것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 예. 그리고 대패 삼겹살의 모양도 누가 특별히 개발했다기보다는 이거를 그 냉동 삼겹살을 육절기로 썰면 자연스럽게 둥글게 말린 그 대패처럼 모양처럼 나온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이 백종원 대표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판결이 나온 상황입니다. 네. 예. 그렇다면 이 백종원 씨 이미지에 또 한 번의 타격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백종원 씨 측 입장은 어떤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대패 삼겹살을 백종원 씨가 개발했다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창업 서사로 그동안 유명했었기 때문에 네.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뭐 이 타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더번코리아 측은 어느 유튜버의 악의적인 영상으로 인한 점주 개인의 소송이었다. 가맹점들의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런데 백종원 씨는 앞서 원산지 표기, 위생 논란을 겪기도 했었잖아요. 활동 중단 1년 만에 복귀를 했는데 앞으로는 어떤 행보 보일까요? 백종원 씨가 그동안 연예 대상을 받지만 않았을 뿐이지 네. 거의 연예 대상급 이상의 스타 연예인으로 활동을 했었거든요. 활동 많이 보이셨잖아요. 예, 네. 그런데 당분간은 그런 스타 연예인으로서의 활동은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백종원 씨 측에서는 당분간은 방송 활동보다는 회사 경영에 집중하겠다. 이제 그런 입장인데 동시에 서울 강남역 일대에 특산물 장터 광장을 만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 운동을 계속 할 것으로 보이고 또 예산군하고도 예상 시장 관련 사업을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산 시장을 계속해서 활성화하는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더번코리아 주가는 공모가에 비해서 절반 아래로 떨어졌다고 하고 네. 네티즌들의 시선도 좀 안 좋은 편이긴 한데 일각에서는 그래도 솔직히 지역 시장 상생에는 일조한 것이 아니냐 이런 걸 인정해줘야 된다 이러한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무차별 살해한 장윤기 사건. 수사가 진행될수록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들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검찰 송치 당시 모습부터 함께 보시죠.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죄송합니다. 스토킹 녀석 왜 찾아갔습니까? 범행 동기는 뭡니까? 반성하고 있나요? 아닙니까? 뉘우치고 있나요? 할 말이 있습니까? 하고 싶어요. 주세요. 증거인멸 왜 했습니까? 경찰이 장윤기의 원룸을 조사를 했는데 보통 20대 청년의 자취방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였다고요. 네, 요즘에 보통 이제 20대 청년의 자취방이라고 하면 안에 컴퓨터나 태블릿 PC 같은 전자 제품이 있을 것 같잖아요. 네. 그런데 장윤기의 자취방 안에는 노트북, 태블릿 PC 이런 게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 게 없으면서 그 목과 가슴 부위가 훼손된 성인용품 이른바 그 리얼돌이라고 하는 네. 그것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데 지금 경찰은 범행 목적에 대해서 추궁을 하고 있는데 장윤기는 우발적 범죄다. 라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우발적 범죄라는 것이 목과 가슴 부위가 훼손된 리얼돌이 있었다고 하면 이게 평소부터 그러한 범행에 대한 어떤 욕구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성범죄를 처음부터 의도했던 것이 아니냐라고 정황을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한 정황을 알려줄 수 있는 증거인 리얼돌이 사라졌다고 해서 지금 그게 또 문제가 되고 있는데 경찰 측에서는 그 리얼돌 훼손 상태와 관련해서 영상 자료하고 DNA를 이미 확보를 했기 때문에 압수물의 확보 목적은 달성했다라고 우리는 기존에 판단을 했었다. 그렇게 좀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아버지가 아들의 방을 정리해달라고 집주인에게 요청했다는 겁니다. 이 부실 수사 논란을 좀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인데 제가 좀 전에 리얼돌이 없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리얼돌을 없앤 장본인이 바로 장윤기 아버지 그 현직 경찰이라는 거예요. 네. 그 장윤기 아버지가 리얼돌을 빼낸 다음에 그 자취방의 그 집주인한테 나머지 짐들을 폐기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내가 이거 짐을 막 폐기해도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경찰한테 문의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 폐기해도 되냐고. 그러니까 경찰이 치워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좀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장윤기의 집 주소하고 현관물 비밀번호를 그 아버지한테 알려준 사람도 경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찰이 이 장윤기 아버지의 증거인멸을 방조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면서 여기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받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만 아버지의 이제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서는 이게 친족 특례에 따라서 아버지가 증거인멸로 처벌될 일은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현직 경찰관 아버지가 이 아들의 범행 증거를 없애기 전에 아들과 직접 통화를 하는 일도 있었거든요. 근데 구속 상태에서는 외부인하고 전화 못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 아닌가요? 네, 구속 상태에서는 전화를 못 하는데 장윤기의 아버지가 장윤기하고 이제 통화를 했고 네. 아버지가 장윤기한테 범행 직후에 휴대전화를 강에 버린 것이 맞느냐 이런 걸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경찰 측에서는 장윤기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지 않아서 아버지를 통해서 설득을 하게 했던 것이다. 네. 피의자한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해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이 건국 250주년을 맞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역대 최대 규모로 행사를 준비했는데
이게 날씨가 최대 변수가 돼버렸다면서요? 예, 미국이 이제 건국 250주년을 맞이해서 정말 성대한 행사를 트럼프 대통령이 준비를 했는데 네. 하필이면 미국 동부 일대에 엄청난 폭염이 닥친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가 어려워졌는데 그 폭염에도 불구하고 몇 시간씩 줄을 서면서 한 40도 가까이 되는데 네. 그렇게 사람들이 한 수천여 명이 모여 있었는데 대피 명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폭염의 한가운데 뇌우가 뭐 번개를 동반한 구름이 접근을 하면서 대피 명령이 내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천 명이 아니 우리가 이 더위에 몇 시간을 기다렸는데 라면서 막 항의를 하는 그런 소동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네, 결국 우여곡절 끝에 불꽃놀이는 열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야말로 역대급이었다고요? 완전 역대급으로 열렸습니다. 네. 40분 동안 불꽃이 85만 발. 예. 이게 기네스 기록을 깰 수 있는 정도의 양이 엄청난 불꽃놀이가 펼치게 됐는데 저렇게 불꽃이 많이 터지다 보니까 현지에서 대기 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 건강에 네.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미국 국립공원 관리청 내부 문건에 내셔널몰 주변에 저 불꽃놀이 인해서 오염이 지금 걱정이 되기 때문에 네. 장시간 저기에 공기에 노출되면 안 된다, 피해야 된다. 그런 내부 문건이 나왔다고 합니다. 독립 250년을 맞아 트럼프 대통령이 받은 선물도 화제입니다. 이게 다이아몬드가 300개 넘게 박힌 반지를 받았다고요? 네, 이제 반지를 받았는데 다이아몬드가 320여 개, 사파이어 50여 개, 네. 에메랄드 13개, 루비 6개 이렇게 장식이 된 금반지를 저게 이 벨기에의 다이아몬드 업계에서 저렇게 선물을 한 겁니다. 네. 벨기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관세가 얼마냐에 따라서 다이아몬드 업계 이게 업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거 사실은 미국 대통령을 향한 뇌물 아니냐. 네. 카타르에서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한테 막 뭐 비행기 선물하고 이랬었는데 네. 전 세계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만 바라보면서 선물을 지금 바치면서 우리 좀 잘 봐주세요. 이렇게 매달리는 듯한 그런 양상이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네, 보기만 해도 정말 화려한데 뭐 이 정도면 반지 가격도 상당하겠는데요? 네, 반지 가격이 25,000달러에서 35,000달러로 추정이 되는데 우리 네. 돈으로 이제 3,800만 원에서 5,400만 원 정도 그렇게 이제 추정이 되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카타르에서 선물한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한 5,500억 원 정도로 네. 추정이 되거든요. 그 외에도 여러 중동 국가들이 잇따라 너도나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저런 선물들을 하고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저게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 재산으로 챙기는 건 아니거든요. 네. 미국 정부한테 귀속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하지만 비행기 같은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 개인 나중에 기념관이 만들어질 때 그쪽으로 이제 넘어갈 수도 있다. 예. 결국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명예를 드높이는 데 활용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결국 각 나라들이 미국 대통령한테 뇌물을 바치는 형국이 된 거 아니냐. 뭐 그러한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올해 미국 독립기념일 연휴는 그야말로 슈퍼 주말이었습니다. 월드컵에 테일러 스위프트 결혼식까지 겹쳤는데 이게 그래서일까요? 전용기와 헬리콥터 수요가 급증했다고요? 네, 전용기 헬리콥터 수요가 엄청나게 급증했다고 합니다. 네. 지난 3일 저녁에 테일러 스위프트가 결혼했는데 네. 테일러 스위프트가 세계 최대의 팝스타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뉴욕의 메디슨 스퀘어 가든 경기장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네. 이게 스타들이 공연하는 엄청난 곳인데 거기서 결혼하면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테일러 스위프트의 결혼을 축하하는 조명을 점등했다는 거예요. 거의 국가적인 행사가 된 것 같은데 거기에 월드컵 겹치고 독립기념일 겹치고 이러면서 지금 얼마나 헬리콥터 대여가 많이 늘어났는지 미국의 헬리콥터 대여 회사 그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네. 지금 상황이 이번 주말이 퍼펙트 스톰 상황이다. 여러 태풍이 겹쳐서 엄청난 거대 태풍이 된 걸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는데 그럴 정도로 미국 헬기 대여 업계가 지금 난리가 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 증시에 상장된 쿠팡 주식을 여러 차례 거래하고 또 현재도 보유 중인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 전 재산에 비하면 소액이긴 하지만 이해 충돌 여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쿠팡 주식을 매매를 한 정황이 뭐 포착이 됐다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도 보유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미국 정부가 한국을 쿠팡 문제로 압박하는 것 같은 모양새가 펼쳐지고 있는데 네. 이 와중에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쿠팡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쿠팡에 대한 한국의 압박이 이게 이해 충돌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이익을 위해서 한국을 쿠팡을 위해서 압박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 사실관계는 나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서 더 자세히 알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화제 이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